참여하게 되지는 않았어요. 교회에서 예. 제가 이제 고등부 때 그 교회 이제 전도받아서 갔는데 사실 우리 고등부 학생들 사이에서 그 진화론에 대한 질문 뭐 토론이 있었어요. 이게 뭐 예를 들면 우리가 그러면 우리 조상이 원숭이냐 뭐 이제 이런 건데 이제 제가 왜 그때 그런 일이 있었냐면 충돌되는 것은 소위 무로부터의 창조예요. 만약에 진화를 받아들이면 어떤 세포 단위에서부터 생명이 이제 계속 진화한다는 이제 입장인데 소위 무로부터의 창조는 그 단 한 번에 유일해적으로 하나님이 모든 걸 만들었다. 그 이제 믿음하고 진화론이 이제 충돌을 이제 하면서 하나님의 절대성이 이제 위협받는 거죠. 말씀으로 온 우주를 창조하셨는데 그게 아니고 만약에 세포 단위에서부터 이렇게 발전했다면 이제 그래서 아마 그 좀 충돌적이고 답변하기 어려운 그런 곤혹스러운 경험이 있었어요. 이른바 그 라틴어로 크레아치오 엑스 니힐. 예. 그거는 저 처음으로 정식화한 거는 어거스틴이죠. 그 어거스틴이 모델을 사실은 세 개를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무로부터의 창조 모델. 저는 이제 창조 논리라고 얘기하는데 그거 하나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연속 창조. 크레아티오 컨티누아. 연속 창조라고 지금 하는 거예요. 또 하나가 이제 새 창조. 크레아티오 노바. 어거스틴이 그 세 가지 논리를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균형 있게 봐야 된다고 늘 강조를 했는데 이게 문제가 안 되고 기독교 전통으로 사실은 제가 보기엔 그 세 가지가 다 의미 있게 살아있는 흔적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80년에 어느 단체가 그 진화론을 집중적으로 공격해서 이게 논쟁이 촉발됐듯이 역사적으로는 이제 다윈이 그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발표하면서 역사적으로는 이게 이제 눈에 확 띄게 되면서 다윈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분들은 여기에 대응할 만한 무슨 그 공격 무기를 딱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무로부터의 창조 이거하고 위배되니까 이걸 들어서 이 다윈을 비판하려고 하다 보니까 제3자가 보기에나 혹은 교계 내에서도 창조하면 무로부터 창조만 있는 것으로 오히려 그 19세기 이후에 다른 그 창조의 모델이 약간 조용해지고 무로부터의 창조하고 다윈하고의 그 어떤 논리적인 충돌 혹은 뭐 이론적 충돌 이런 게 이제 말하자면 링 위에 둘이 올라가서 싸움을 붙으면 이 링 밑은 우리가 잘 안 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른바 링 위에 과학 대 과학의 이 권투가 아니라 교리와 과학 이론과의 권투가 체급이 다른 그렇죠. 권투가 이루어진 거죠. 그렇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얘기는 뭐 나중에 좀 더 그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우리 권호대 선생님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저는 그거보다 좀 다른 시각이 제가 이제 우리 대학의 그 한 클래스에서 한 7, 80명 앞에 그 이 문제를 한번 토론을 한 적이 있고 그걸 설문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지금 세대는 그 계속 진화론 뭐 비진화론 여기에 묶여 있는 것보다 좀 확대된 게 아닌가 좀 그렇게 생각. 그래서 아까 지적 설계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앞으로 또 디베이트 하시겠지만은 아마 그런 쪽으로 그러니까 그 진화론이 그쪽으로 좀 옮겨가는 그런 타이밍도 좀 중요한 것 같고 그래서 어느 TV인가 그걸 또 했죠. 지적 설계. 거기서 제가 설문 결과를 봤을 때 좀 놀랐던 건 학생들의 생각이 그런데 머물러 있질 않아요. 그렇지 않고 신의 문제 이것도 그
그런 차원에 머물러 있지 않고 오히려 좀 오픈. 그래서 코스믹 갓 아인슈타인이 얘기했던 그러니까 우주적인 그게 이제 칼 세이건이 얘기했던 코스모스 이 영향도 있는 건지 좀 우주적인 신 이런데 상당히 포인트가 좀 가 있더라고요. 설문 결과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앞으로 세대에 뭘 얘기할 것인가는 지금 이 세대가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 그걸 좀 간파를 하고 방향을 정해주는 것이 상당히 좋지 않을까. 그냥 진화론만 가지고 계속 얘기하는 것보다는 여기 좀 점프가 필요한 것 같다. 신에 대한 개념도. 그래서 우리가 그런 면에 좀 우리가 생각을 좀 되짚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근데 진화론 자체도 사실은 진화해 왔잖아요. 네, 그것도 네. 그렇고 지적 설계 같은 건 상당히 이제 업그레이드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데 우리도 발을 맞춰 가는 것이 상당히 좋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 문제에 관한 한 그 젊은 세대들은 좀 더 이렇게 열린 마음을 가질 준비가 돼 있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가 됐는데 어떻게 그 개방성과 네. 객관성. 그래서 옆에서 들을 때도 무슨 소리 하나 들을 때도 아이 뭐 들을 만하네. 그게 아니라 꽉 닫혀 있네. 이 서로 받아들이는 게 다를 거거든요. 네, 그러면 그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까요? 어떻게 교회 내에서 지금 한 가지는 놀라운 얘기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교회 내에서 이 문제가 상당히 이제 관심이 있고 중요한 문제가 됐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대학 내에서도 이게 상당히 그 관심 있는 그런 그 주제였다는 거를 이제 확인을 하게 됐네요. 한 가지 좀 신재식 교수님이 분명히 좀 더 언급해 주셔야 될 게 창조 신앙과 창조 과학은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창조 신앙은 yes. 창조 과학이 과학이라면 철저하게 이론으로 다른 소위 무신론적인 것을 주장하는 그 뭐 과학자들과 이론으로 대결을 하든가 아니면 과학으로서 쓸 자리를 확실히 확보를 하든가 아니면 신앙의 차원이라 그러면 구태여 과학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할 필요는 저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에서는 한물 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교회 안에서 지금 어떻게 받아들여질 건가가 세대가 지나면서 약간 바뀐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몇 년 전에 저희 교회에서 중고등부 예배 시간에 창조 진화에 관해서 제대로 좀 얘기를 해달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학생들한테도 질문이 나오고 교사 선생님들한테 질문이 나오고 그래서 2주 동안 주일 예배 시간에 한 적이 있어요. PPT를 만들어가면서 했는데 이게 젊은 사람들하고요 기성세대하고 이런 문제들을 접근하는 출발점이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윗세대 어르신들은요 진화론이건 생물학이건 자연과학이건 배워본 적이 없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미국에서도요 자연과학에 대한 현대과학의 적극적인 교육이 이루어진 게요 소련이 스푸트니크 발사한 이후에요. 충격을 받아가지고요 대규모의 자원을 투입해가지고 학교 교육에서 현대과학 공부를 본격적으로 시키기 시작하거든요. 사실 창조과학도 그런 것에 대한 반작용으로 나온 것도 있고요. 근데 미국에서 그게 60년대 이후 들어온 거고요. 한국에서도 그런 공부를 할 기회들이 없었죠, 당연히. 그런데 지금 저희 젊은 세대들은 학교에서 그걸 다 배우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 세대 이상의 어른들한테는 교회 안에서 배웠던 교리적인 특정 교리적인 창조에 대한 이야기와 거기에서 형성된 신앙이
일반적으로 판단 준거가 되어서 창조 진화를 그냥 이분법적으로 바라보고 일방적으로 한편에서 바라본 얘기가 가능했다면요. 지금 아이들은 일단 다 들어보자 하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받아들이는 게요. 학교에서 배웠던 지식들이 한쪽에 굉장히 튼튼하게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신앙에 관한 또는 교리에 관한 창조 진화 논제에 관한 이야기들에 대해서 그냥 받아들인 게 아니라 한번 좀 비판적으로 거르고 들어가는 거고요. 그래서 세대에 따라서 이 문제들이 다른 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보다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의 젊은이들의 상당 부분은 이미 교회 밖으로 나가기도 했고요. 좀 그런 현재 상황이 좀 다르다는 얘기는 말씀드리고 싶고요.